오늘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꾸 딴소리를 해서 어, 박상국이 대통령? 하여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여기 MBC 9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일본과의 사태 때문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이미 있나요? 그냥 토론해봐야 그죠? 답이 안 나오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는 추경 예산안을 합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대결이 아니라 정치인, 그러니까 개인 사람으로서 일본 총리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 상황, 누가 더 유리한가, 누구한테 더 불리한가 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베는 지금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고 일본이 그렇게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죠. 지금 한국하고의 트러블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죠? 다만 빚이 좀 많다는 거. 근데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빚이 많은 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엔이 워낙 비싸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을 낮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엔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조금 멍청한 짓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물품을 많이 팔아서 점유율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 정도의 액수는 못 갚을 능력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근데 물론 앞으로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수출 규제가 장기화가 되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한국은 어쨌든 외국에 대한 부채는 별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주력 산업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도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죠. 하지만 이익이 가장 많이 내는 건 삼성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삼성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면 나라 경제가 약간 휘청거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삼성이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삼성의 이익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수익은 계속 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계속 줄 거예요. 삼성이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양은 계속 줄 거예요. 베트남 쪽이 활성화 될 테니까. 베트남 면세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약간 고사양 제품을 판매를 하긴 하지만 양이 이제 적을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적은 양을 수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죠? 단계적으로 수익이 점차적으로 줄겠죠.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일본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한다, 수출 품목을 확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미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죠. 왜냐면 한국보다 한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전자제품보다 일본 전자제품이 인지도가 더 높죠. 물론 삼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 선호도가 일본 제품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수입하고 있는 물품들 보면 밑에 급이 아니라 위에 급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일본이 품질이 좋다. 일본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의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그게 뭐 기술 이전을 받았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의 어떤 그런 소재나 부품 같은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들을 보면 대부분 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래 등급의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라든지 뭐 베어링, 그 공작 기계 같은 거, 우리나라 섬유,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섬유 공장이 많아서 저도 들은 얘기로는 우리 그 처음 만드는 그 배 짜는 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일본 수입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많고, 또 그쪽에서 기계를 삼으로 해서 약간 기술 이전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 이게 과거에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식민 지배하에 어떤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으로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어요. 우리는 또 중국으로 기술 이전 많이 해주지 않나요? 그죠? 뭐 그런 거 보면 뭐 약간 이런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급은 주고, 참 중간 단계나 그 이상급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공작 기계 더 정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가게로 친다면, 막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쌀이다 그랬을 때 뭐 일본은 뭐 찹쌀이라든지 중국은 약간 뭐 겉보리나 피 같은 거 뭐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찹쌀이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도 조금 노력해서 찹쌀을 조금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종자가 부족해요.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사오는 게 싸니까, 찹쌀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싸니까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것 같아요. 소비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정치인 현재 선상으로 봤을 때는 아베는 뭐 크게 문제가 되죠. 뭐 약간의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크게 뭐 당선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베는 그리고 아베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슬슬 중재를 하죠. 그러면 한국하고 화해해라. 중재를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수출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이 정부는 그냥 앉아서 노는구나라는 거. 그죠? 다 드러난 거죠. 그래도 아베는 뭔가 보여줬어요. 그죠? 일본 경제를 살려주고 자존심 굽혀가면서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아양 떨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죠? 여태까지 어떤 일본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일본의 어떤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나? 북한 갔다 온 거? 그게 전부예요. 별 소득 없는 북한 갔다 온 거. 한반도 긴장을 약간 완화시킨 거. 그 대가로 뭘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반도 약간 긴장 완화를 시킨 거.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날라갔네, 조공으로. 그죠? 그 외에는 없죠. 그죠? 약간 뭐 김정은 와가지고 냉면 같이 먹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만났다는 거 외에는 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 한국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던 어떤 결과물까지 끌어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근데 애초에 북한하고 긴장 완화가 돼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돈을 꼬라박고 있죠. 그죠? 그 70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 일자리 늘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쓴 임시직 늘리려고 그 돈을 소재개발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굴욕을 안 당하겠죠. 그죠?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1년 예산을. 1년 예산이 올해가 내년에 이제 500조가 되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왜 더 힘들어져요? 그 500조가 오른 게 뭐예요? 그죠? 딱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전부. 그 중에 태반은 공무원 월급하고 연금, 공무원이 월급 오르면 이제 연금도 오르잖아요. 그죠? 군인연금 보조해주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발전,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어요. 지금 3년 남짓 탄핵이 딱 됐던 시점부터 시작하면 그 3년 남짓이에요. 그죠? 변한 거 있어요. 원래 어떻게 시급 조금 안 놀렸네요. 그죠? 내년 시급, 원래는 지금 내년 시급을 10,000원이 되게끔 공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뭐 자기들 스스로가 안 올렸네요. 그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 뭘 한 게 있나요? 당시에는 뭐 진짜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 돈 받았다고 일본한테 가서 뭐 난리를 칠 것 같이 대통령 선거 때는 그래 놓고 뭐 직소리도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자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결과물이 없어요. 그죠? 결국 하나 하긴 한 거 하나 뭐예요? 일본에서 소재 안 주면 한국은 망한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동안 그 많은 발전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하나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가는 거는 시설이나 뭐 이런 걸 확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뭐 파이프라든지 뭔가가 필요하겠죠.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공장을 지으려면 뭐예요? 탈원전하는 나라에서 불활성 가스를 하겠어요. 그죠? 이제 없는 나라, 이제 뭐 깨끗한 항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에서 그런 독극물을 만들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의 눈치가 보이죠. 왜냐하면 이 가스가 북한에 가지 않을까 하는 눈치가 보이겠죠. 그죠? 가뜩이나 일본 정부 아베 쪽에서는 한국이 독가스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독가스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좀 그래요. 그죠? 눈치가 보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강경태 씨였나? 그 공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직후에 뭐 유튜브에 올린 걸 잠깐 봤는데 어떻게 한 나라가 소재를 안 준다고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친구가 참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본인도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죠? 수능 망점자가 드글드글한 서울대에서 그런 소재 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요. 어때요? 물론 포항공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에서 그런 걸 연구하고 소재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서울대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 최고, 서울대가 이제 최고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대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세계 무대 나가면 그냥 그저 그런 대학일 뿐이에요. 그죠? 한국이 교육을 습득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영어 책을 배워서 그래요. 번역된 책이 아니라 단어를 영어로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가 있냐면 의학 용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막 차트에다 이렇게 적는 영어 같은 영어하고 독일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한글로 쓰면 어떡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쉽겠죠. 그 심장이 아프면 심장이 아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글로. 근데 어떻게 다른 걸로 적어야 되죠?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글로 적으면 한 2년에 습득할 걸 그걸 영어로 동어나 독일어로 다시 배워서 6년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뭐 영어를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외국어 하나 정도는, 영어 정도는 조금씩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영어로 조금 배울 것이냐, 전문적으로 많이 배울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책 같은 걸 누군가가 번역해서 한글로 그냥 하면 굉장히 습득력이 빨라요. 이해력도 빠르고. 근데 그걸 다 영어로 된 책으로 배우면 영어로 하고 또 이중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서울대를 낮게 보죠. 왜냐면 걔네들은 영어로 공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언어로 써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만 걔들은 그냥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영어로 보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평범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서울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카이스트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결해서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 이런 품목들 원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성분이 뭐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안 그러면 검사를 못 할 테니까.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그죠? 만약에 못 만드는 거면 큰일인데 안 만드는 거면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 대량 생산 시설까지 갖추는데 얼마가 걸리냐, 그게 문제겠죠. 그 반도체가 그때까지 회사가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 삼성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무슨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이 안 하면 마이크론이 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는 7나노예요. 그죠? 대만하고 한국하고 경쟁 붙은 7나노예요. 그죠? 7나노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그 밑에 급은 어차피 중국 반도체가 더 싸요. 그죠? 그냥 일반 우리 세탁기나 TV, 보통 전자제품, 일반 전자제품에 쓰는 그런 거는 중국 반도체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7나노가 좀 문제가 되는 건 7나노예요. 그죠? 그게 되냐. 지금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7나노 생산하다가 5천억치 불량 나가지고 날려 먹었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7나노 기계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 회로판 그런 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제품을 자꾸 만들다 보면 나노니까요. 그죠? 그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현미경으로 봐도 겨우 보인다고요. 저 초정밀 전자 현미경으로 봐도 겨우 보이는 회로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아주 미세한 열에도 이게 열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AMD에서도 그 열 변형 때문에 TS인가? TSMC인가? 뭐 거기도 아마 검사를 해보니까 아마 열 변형 때문에 기판 다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 변형이 있나 없나. 처음엔 괜찮겠죠. 처음에 물건 좀 나오다가 기계를 24시간 계속 돌리면 열 변형이 오는 거죠. 기계에서 열이 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고기 치어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랑 물고기 치어를 만드는 과정이랑 물론 나오는 제품은 다른데 결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량이 나는, 그러니까 치어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와 7나노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비슷해요. 같은 이유예요. 열 변형인 거죠. 다시 돌아가서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죠?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자한당이 과반 이상을 얻을 경우 탄핵이 가능하겠죠. 민주당의 일부 세력하고 합친다면 탄핵이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세금만 쓰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는 않겠지만 약간 멀리 보고 뭔가 하는 거. 지금 어때요? 이명박 대통령이 물론 대운하를 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저도 대운하는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를 약간 가둘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한국은 물 부족 국가긴 해요. 지금 봐요. 그 박근혜 정권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논에다가 살수차로 물 뿌리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겨우 강에 있는 물을 퍼와가지고 논에다 저수지에다 옮기는 그런 배수 장치를 생각해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덜 했어요. 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끌어올 물도 없는 거죠. 다 문을 다 열어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해서 똥물이라서 물을 다 흘렸어. 녹조 많이 생기고. 지금 수문 다 열었는데도 녹조 생겨요, 안 생겨요? 녹조 생기죠. 그죠? 녹조가 분명히 생겨요. 그거는 원리 본인이 원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수문 다 열었는데도 녹조가 생기니까 뭐라고 해요. 그죠? 그 위에 가축 분뇨, 소의 어떤 똥오줌, 그게 그냥 강물로 흘러들여서 녹조가 생기는 거다.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원인이 그거구나라고 이제는 알게 됐죠. 자, 그럼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면 지시를 하든지 보고를 받았으면 뭔가 대책을 내야 돼. 그러면 하수 강물에 그 오폐수가 오기 전에 하수에 정수처리장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임시직 고용하는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물, 깨끗한 강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류의 정수장치를 만드는 거에 집중 투자를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죠?
본인이 당선됐을 때 안 좋았던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일단 그렇게 해결해서 지지도를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걸 선거 때마다 계속 우려 먹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을 해서 당선이 됐으면 본인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딱 했을 때 지지율이 팍 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지율은 계속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50%가 나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꼭 지금 수출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임시 처방도 못하고 있죠.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뭐 하나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욕을 하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오는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탄생을 한 거잖아요. 우린 내가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심지어 저 헝가리 지금 배 어떻게 됐어요? 헝가리 침몰한 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상황이? 소식이 깡통이에요. 실종자 한 명 시신 아직 덜 찾았다 그러던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선장은 처벌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와요 선장은? 사람을 30 몇 명이나 죽였는데 왜 선장을 안 데리고 와요?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북미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남북 관계, 남북 관계는 뭐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왔다 갔다 그냥 축구 몇 게임 뛰는 정도. 어차피 남북 관계를 지금 트럼프 미국 정권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딱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어차피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이 유엔을 탈퇴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유엔 결의안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유엔 결의안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또 유엔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의 쌀이라든지 뭐 의료용품이라 군사적인 거 아닌 쌀이나 의료용품 이런 거는 허용한다고 해줬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빨리 하려면 뭐 핵을 포기하든지, 그죠?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만들든지, 그죠?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죠. 옛날에도 그 원자력 발전소 뽀갠 거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많은 루트가 있을 거예요. 북한도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써봤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은 김정은조차도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조차도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한 발자국 나아갔어요. 그죠? 뭔가 성과가 나왔죠. 트럼프랑 1대1 회담을 했으니까. 심지어 김정은도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참 신기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만 탓을 해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대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지율이 높다면 뭐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죠? 신기해요, 그죠? 지금 물 다 빼고 나니까 어때요, 그죠? 물이 탁하죠, 그죠? 왜냐면 물이 상류에 있는 물을 취수하다가 하류에 있는 물을 취수할 가능성이 크죠. 물이 빠지니까 저 바닥에 있는 뻘 밑에 있는 그쪽, 그러니까 위에서 유속이 빠른 위에 물을 정수 처리하다가 한 중간쯤에 이렇게 모여 있는 물을 정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탁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악취가 났어요. 하수구 냄새 비슷한 거. 싱크대에서 갑자기 그런 냄새가 안 났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심하게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완전 하수도 냄새 같은 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긴 해요. 대구도 물청소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교체를 하든지, 그죠? 상수도가 좀 더 물때 같은 거 좀 덜 끼고 가끔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그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긴 해요, 그죠? 아무튼 앞으로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한 2년 남았잖아요, 그죠? 탄핵을 안 당한다면 만 2년 남고 2년 후에는 뭔가 조사를 받겠죠. 뭔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막 핵폭탄급이 뭔가 하나 터질 것 같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지 지나갔는데도 다시 불려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뭐 또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두 번 하고 세 번째 바뀌었을 경우 설령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잡혀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령 이쪽 반대편으로 안 넘어온다고 가정을 해도, 그죠? 일본은 총리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탄핵을 시키려면 2당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일종의 탄핵이죠, 그죠? 그러니까 1당 대표가 총리를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당이 2당이 되면 보통 그게 일종의 탄핵이죠. 그럼 바뀌겠죠, 정권이. 지금 선거를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좀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긴 해요, 그죠? 일본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베 정권은 과거 트럼프 정부하고 트러블이 많았죠. 뭐라 그랬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일본 내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힐러리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당선 되자마자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지 골프 치고 뭐 그랬었죠, 그죠? 달랜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도 아베하고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초청을 하면 정치적으로 가긴 하는데 그닥, 그죠? 이렇게 일본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한국 쪽에 지금 많이, 트럼프가 예전에 한국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선거 때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한파더군요. 그 부산에 트럼프 타운 그게 있다면서요, 아파트가. 옛날에 대우건설에서 그 트럼프 타워를 짓다며요, 그죠?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한파더라. 그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친하게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좋죠. 한반도 긴장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켰을 때 미국에 들어오는 데미지, 불확실성 있는 데미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친한 게 좋죠. 그죠?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이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안 만들게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북한만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핵 포기시키면 뭐 큰 위협은 없어요. 당분간은 어찌됐건. 그죠? 큰 위협은 없어요. 그죠? 멀잖아요. 그죠? 러시아하고도 태평양 건너야, 태평양 지나와야 되고, 그죠? 뭐 일본이 다시 공격을 한다 해도 태평양을 지나와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유럽이나 이쪽은 안 올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요것만 잘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별 트러블 없이만 잘 지내면 뭐 큰 위협은 없는 거예요. 그죠? 경제만 고래가 경제만 잘 살리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뭐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 재선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를 그렇게 살려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안 찍을 이유는 솔직히 좀 없죠.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봐요. 그거는 뭐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뭐랄까 약간 그 사람 성격 같고, 어쨌든 트럼프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업체를 끌어들여서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세제 혜택을 설령 준다 하더라도 미국 산업을 일으키고 실업률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를 어떤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 또 비슷한 기간의 문재인과 비슷한 기간의 트럼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돈 쓴 거는 둘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의 국력이나 세금 지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적게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지금 미국의 일부 부자들은 뭐라고 해요? 세금을 걷어라. 그죠? 세금을 걷으라고 세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발적인 세금을 내겠다. 힘들면 우리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죠? 그게 정말 그렇게 부유세 같은 거를 받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미국이 정 힘들다면 우리는 기꺼이 미국에 돈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기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난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내겠다. 이런 거 얼마나 훈훈해요. 그죠? 말이라도. 그죠? 얼마나 훈훈해요. 그죠?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꼭 부유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어떤 어떤 기부금 같은 걸 유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그죠? 탄력적으로, 그죠?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죠? 뭐 죽창같이 이러겠다. 그게 참 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친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뭐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죠? 아버지가 직업이 좀 안 좋은 직업이면 어떡해요? 안 놀죠? 엄마들이 같이 놀지 마라 그러죠? 근데 자꾸 친북이라고 해요. 근데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현재 지금 기준으로 2019년 7월 기준으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죠? 못 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친북은 아닌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의 성향, 사대주의적 성향으로 봤을 때 친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누가 있어요?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 있죠. 근데 G7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G7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그래도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건 미국하고 일본이죠. 중국이 이제 좀 좋아졌고, 그러니까 사대주의 사상으로 봤을 때 중국, 일본, 미국이에요, 그죠? 이외에는 친하게 안 지내요. 소위 말하는 친하게 안 지내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뭐 한 영국 정도, 영국 정도 보겠죠, 그죠? 근데 미국과 영국은 하나라고 봤을 때 뭐 영국 정도 보겠죠, 그죠? 어, 오히려 친일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물론 과거 역사에서 봤을 때 그냥 강한 나라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고려 시대 때는 싸우게 됐지만, 특히 조선 시대로 넘어와서는 역사에 이렇게 보면 좀 강한 나라한테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소극적인 면이 있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테니까. 그죠? 중화사상이잖아요. 중국이 최고다 뭐 이런 사상이었으니까. 그죠? 아무튼 두 정치인 길면 길어질수록 둘 다 유리할 건 없어요. 근데 물론 7월 말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은 문재인 정부한테 불리해요. 그죠? 시간은 아베보다는 문재인 쪽한테 불리해요. 그죠? 그리고 카드 쪽으로 봤을 때도 아베가 유리해요. 왜냐면 재개하면 끝나니까. 그죠? 재개하면 끝나니까 불리해요. 재개한다고 해도 얻는 게 없어요. 그냥 무능함만 드러낸 거예요. 그죠? 두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죠? 빠르면 뭐 일본 선거 끝나고, 한국은 다음 총선, 늦으면 다음 총선, 그죠? 그때쯤이면 두 정치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가 결론이 나겠죠.